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국화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이 쓴 글입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꼬마 시인에서 여중생으로 글쓰기를 좋아한 아이는 시를 써서 나에게 선물하고 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을 축하한다며 건넨 시는 지금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총약. 더울 때 당신의 얼굴은 맑고 깨끗한 샘물이 됩니다. 꽃밭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싸가지고 뛰어노는 당신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들이 나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내가 힘들 때 가장 생각나고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아이의 시와 그림들을 코팅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아이의 일기장 또한 우리 집의 역사이자 보물이다. 그를 읽노라면 그때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아빠는 장사, 나와 내 동생은 업히기를 좋아한다. 이제는 너무 자라서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창피한 마음이 들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혀 딴 세상이 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아빠의 등에 매달린다. 동생은 아빠의 목을 껴안고 아빠에게 안긴다. 아빠는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채로 14층 우리 집까지 견딘다. 그러면 엄마는 내려오라고 하신다. 우리는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너무 좋아서 소리내어 웃는다. 우리 아빠는 힘이 장사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둘을 안고 다니셨는데 아직까지 힘이 남았나 보다. 난 아빠가 계속 우리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엄마는 힘들어서 업어주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계속 몸무게가 늘어가고 부모님은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아빠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했던 아이. 중학생이 된 아이는 배우 크리스 콜퍼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무척 좋아했다. 미국 드라마 GLEE 그리에서 골퍼가 부른 노래도 열심히 외웠다. 크리스 골퍼는 극중 동성애자 역할이었고 실제로는 게이라고 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아이는 그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나중에는 크리스 골퍼가 쓴 소설책을 해외직구로 구해 읽기도 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영향인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뮤지컬 클래스에 들어가 뮤지컬 공연에도 참여하고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을 보기 위해 5개월 동안 전곡을 외워 티켓 선물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난 딸아이의 영어 공부 방법을 지지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을 뿐 아이가 크리스 콜퍼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나와 적응하기까지 자라면서 활발했던 성격과 달리 아이는 학교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퇴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많이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우리 부부는 낮과 밤이 바뀐 딸에게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강요했을 뿐 아이가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는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꺼냈다. 나는 겁이 나서 아이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남편은 모범생을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슬퍼했다.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하고 분했고 딸을 괴롭힌 아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지만 마음속의 폭풍 때문에 내 일생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 나와 아이는 그 시기를 무작정 견뎠다. 몇 달이 지난 후 아이는 자신에게 닥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도시형 대안학교에 등록하고 심리치료 위주의 다양한 수업을 받았다. 한지 공예와 도자기 공예, 원예 수업, 바리스타 교육, 역사 수업과 글쓰기 수업은 아이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다행히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중국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아이는 밤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갔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는 중국 언어연수 장학생 선발에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도 충족시켰다. 그리고 중국어 어학시험도 좋은 점수로 통과했다. 2014년 8월 만 17살인 딸 아이는 1년 장학생에 선발되어 중국 후난성 창사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출발하여 기숙사를 돌아보고 여행도 같이 하였다. 겨울방학 때는 딸아이가 통역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대견했는지 가슴이 벅찼다. 난 새로운 곳에서 아이가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이제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언어 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후 아이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왔다. 서랍 안에 넣어둔 편지. 여름방학에 돌아온 아이가 어느 날 오후 내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동성애자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한 것 같다. 그렇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고 난 아이는 그 옛날 어린 시절처럼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내게 주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한국에 온 지 5일째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변하지 않은 게 더 많은 우리 집과 광주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요. 난 역시 우리 집 딸이구나. 광주 사람임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번 일요일 제가 엄마께 커밍아웃을 했죠. 완전 떨렸어요. 계속 내가 말하면서도 속으로 드디어 세상에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있어 생각했다니까요. 엄마도 담담한 척했지만 깜짝 놀랐죠. 사실 엄마한테 정말 말하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쩌나. 중국에 다시 못 가게 하면 어쩌나. 설마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않겠지.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시키는 것 아닐까? 가로하고 동성애는 1970년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분류했대요. 가로 닫고. 그래도 말하지 않는 건 엄청나게 괴로웠어요. 엄마, 난 4년간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왔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밝혀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알려지면 나의 다른 수많은 장단점, 개성, 특성은 사라지고 동성애자라는 낙인만 남을 것 같았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등을 돌린다면 하는 상상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조언도 들어보았죠. 그래서 밤에는 항상 나에게 나는 정상이야. 동성을 좋아해. 나는 행복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자책하고 아닌 척 했죠. 그 순간순간이 너무 괴롭고 지겹고 그래서 지쳐갔어요. 차라리 동성애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표식이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배척을 받더라도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결국 같은 존재란 걸 체감할 테니까요. 엄마, 난 변하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고 말 많고 예술적 기질이 다분한 딸이에요. 엄마도 젊고 개방적이고 낭만적인 우리 엄마죠. 그게 중요해요. 엄마, 내가 커밍아웃한 이유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는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해답을 찾아 주었는데 이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엄마가 날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만약에 내가 사고로 죽거나 해서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죽는다거나 죽기 일보 직전에 말한다면 내가 지금껏 고민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내가 떠난다면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엄마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걸 잘 알아요. 엄마,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엄마한테 커밍아웃한 뒤로는 밤에도 잘 자고 걱정도 안 해요. 꼭 해방된 느낌이에요. 이래서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왜 추천하는지 알겠어요. 엄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꼭 감옥에서 풀려난 느낌이에요. 자유를 찾은 느낌. 방방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하, 엄마. 내가 날 인정하고 커밍아웃 하기까지 4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행동하는 성소수자인 인권연대에서 매달 열리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같이 가요. 8월 달에도 열릴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듣고요. 아, 엄마, 내 꿈은 언젠가 애인과 엄마랑 같이 식사하고 쇼핑하는 건데 도대체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기대해 봅시다. 한 5년 안에는 이루어지겠죠? 아, 그래야 될 텐데. 찾을 수 있을란가? 뭐 지금 겪는 놀라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10년 후 토크쇼 이야기거리들이 되겠죠. 난 성공할 테니까. 해맑은 웃음으로. 이렇게 자뻑인 딸을 공주야라고 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뿅. 하트표. 그럼 집에서 봐요. 하트표. 2015년 7월 15일 사랑하는 딸 올림. 평소에도 감수성이 풍부하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고백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편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한동안 꺼내 읽으려 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웠다. 내 안의 감정들을 잠시 무시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 후 1년이 흐르도록 나는 아이의 성적 지향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아이는 중국에 있었고 난 나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본 것은 내 안에서 아이를 인정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깊은 소외감에 빠졌다. 남편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으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픔을 기도로만 삭히면서 견디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글이 아닌 옹호하는 글을 찾아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감정이 북받치면 한 달 이상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외면했다. 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느 날 내 머리를 꽝 때리는 깨달음이 왔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내 아이는 몇 년 동안 이런 감정으로 지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부정해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 자기 편이 없다는 불안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14살에 이런 불안을 혼자 감당했을 아이가 떠올랐다.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고 그 청소년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구촌에 수많은 수억의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기억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탑클래스에 있는 지도자들, 일면은 인정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출교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악마 취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주여, 주여.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를 자퇴한 아이에게 실망하고 혼내다가도 죽고 싶다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혹시 아이가 죽을까봐, 그 죽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다고 했지만 아이의 가장 큰 고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홀로 지금껏 버틴 아이를 응원하지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외면했던 내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세상에서 날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이지 죽고 싶다던 그 아이의 절규가 느껴져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그 아이의 권유로 서울에 있다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놀란 남편은 그 순간 갖가지 상상을 다 했단다. 딸아이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러 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서 나를 달랬다고 한다. 나는 딸아이가 동성애자임을 눈물로 고백했다. 내 방황 꼬박 1년 만에 남편에게 고백한 것이다.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놀라웠다. 우리나라의 사회
의식이 더딜 뿐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랑의 형태 중 동성애는 늘 존재해 왔는데 그게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적인 줄 알았던 남편의 대답은 명쾌했다. 부모 모임에 참석한 첫날부터 선입견이 깨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음을 실감했다.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었다. 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당사자들을 접하고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숨쉬는 바로 여기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내가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것이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동안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방문봉사, 새터민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해온 나에게 새로운 관심 영역이 추가되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또 성소수자는 도깨비처럼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평범한 누군가의 평범한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모르는 타인은 쉽게 공격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공부할 기회를 줄 거라고 나는 믿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성소수자 부부 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다. 힘내시라는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언젠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에는 용기를 내서 부목사님께도 몇 권의 책을 드렸더니 이미 몇 해 전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는 젠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 그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들과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내 아이의 성적 지향을 알렸다. 처음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중학생인 딸이 자기 학교의 성소수자 친구에 대해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걸 보고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동료, 지금껏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알던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친구, 그들의 이야기가 고맙고 나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2017년 여름은 나를 흥분시킨 계절이었다. 대구와 서울, 부산의 퀴어 문어 축제에 참여하고 퍼레이드도 함께 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짜릿했다. 남편과 나는 퍼레이드 도중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존재를 이날만큼은 온전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 딸의 성적 지향 자체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동성애가 선택 가능하다면 누가 이렇게 혐오받는 삶을 선택하겠는가? 동성애가 선택 가능하다면 누가 이렇게 혐오받는 삶을 선택하겠는가?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이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차별과 혐오 발언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아프게 한다. 이제야 나는 젠더 교육이 없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성소수자 부모들과
비성수자들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수없이 듣게 되는 혐오 발언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평소에는 성소수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주변 사람이 성소수자를 지지하거나 인정한다고 말하면 그 자체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한다. 신분제 폐지, 어린이 노동 금지, 인종차별 반대, 여성 참정권 운동, 장애인 차별 반대 등 수많은 인류의 투쟁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비쳤지만 차별받는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연대로 인류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모이기를. 그래서 내 아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꿈꾼다. 아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눈물, 그 안타까움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단을 책임지는 교단장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넓은 마음 주셔서 내 자녀가 성소수자라면, 내 손녀, 내 손자가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삶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